서울 강동구의 오래된 아파트. 1층 베란다 창에는 방충망 너머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시계는 오전 6시 7분. 알람도 없이 눈을 뜬 윤정애육 18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주방엔 정적이 감돌았다. 정혜는 익숙한 동선으로 전기 포트를 켜고 밥솥을 열고 계란을 삶기 시작했다. 몇십 년째 해오던 몸의 기억. 그 어떤 말보다 정확한 습관이었다. 새우는 빼야지. 소율이는 알레르기 있잖아. 작은 손길로 도시락통을 하나하나 채워 넣는 정혜. 표정은 잔잔했지만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다. 방 안에서 손주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일어나기 싫어. 조금만 더 자고 싶어. 응, 우리 소율이 조금만 더 이불 속에 있어 볼까? 정혜는 방으로 들어가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이불을 정리했다. 오늘 유치원에서 공룡 인형 준대요. 가면 받아야지. 진짜? 그럼 간다. 아이를 겨우 씻기고 옷 입히는데 20분. 그 사이 계란은 삶아졌고 며느리의 도시락도 식기 시작했다. 주방 테이블 위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엄마 도시락에 소시지 너무 자주 넣지 말아줘요. 어제 애가 또 남겼어요. 정혜는 메모지를 쓱 보고 무표정하게 돌돌 말아 휴지통에 넣었다. 곧이어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은 38이 머리를 묶으며 나왔다. 엄마, 도시락 다 싸셨어요? 설거지는 안 하신 거예요? 응. 아직 못했어. 소율이 씻기느라. 곧 할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테이블로 향했다. 도시락을 열어본다. 엄마, 단무지 넣으셨네요. 애가 노란 반찬 안 먹는 거 모르세요? 아, 그랬니? 안 먹으면 빼라고 해야겠다. 지은은 말없이 도시락 뚜껑을 닫았다. 오늘은 제가 늦게 들어와요. 야근이에요. 아들 픽업이랑 저녁 챙기는 것도 부탁드려요. 남편은 회식이라 안 들어온대요.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어. 저녁은 소율이 먹고 싶은 거 해줄게. 아, 그리고 아버님 혈압약 약통 정리도요. 지난주 거랑 섞여 있어서 헷갈리세요. 응, 응. 내가 다 해둘게. 지은이 퇴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섰다. 쿱소리가 딱딱 울리며 멀어졌다.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하루가 시작됐다. 시계를 보니 7시 20분. 곧 등원 시간이 다가온다. 식탁 위에는 정혜의 밥그릇 하나, 김 한 장, 계란 반쪽. 그녀는 앉지도 않고 한 손으로 김을 찢어 입에 넣었다. 허참. 참기름도 다 떨어졌네. 노란 유치원 가방을 맨 손주 소율이와 함께 정혜는 버스 정류장에 섰다. 도시락 가방, 물통, 작은 인형까지. 아이 손엔 들 게 너무 많았고 결국 정혜가 다 들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 끝나면 바로 놀이터 가도 돼요? 응, 오늘은 좀 덜 더우니까. 그럼 갈까?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정혜의 등은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빠져 있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할머니였고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속 균열을 몰랐다. 그녀 자신조차도 아직 모른 채 오늘도 살아낸다. 아니, 그저 버틴다. 밤이 되면 도시락을 싸고 약통을 정리하고 아이를 목욕시키고 남편을 재운 뒤 정혜는 조용히 거실에 앉는다. 불도 켜지 않고 그저 깜깜한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중얼거린다. 이게 내 인생인가? 정혜의 하루는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른다. 곧 그 인생이 뒤집히기 시작한다는 걸. 거실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윤정혜는 아직도 등을 기대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유치원 다녀온 손주는 잠들었고 남편은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며 깜빡 졸고 있었다. 정혜는 핸드폰을 열었다. 은색 케이스에는 이미 찍힌 자국들이 여기저기 나 있었고 가끔 화면이 멈추기도 했다. 하지만 그 작은 화면은
하루 중 유일하게 그녀를 바깥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문 같았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느려? 터치 몇 번 만에 카카오톡이 열렸다. 오랜만에 고딩 친구 단체방이 울렸다. 명숙 언니, 얘들아 나 요즘 제주에 한 달 살기 중. 이건 오늘 내가 찍은 도라르방이야. 함께 올라온 사진 속 명숙은 밀짚 모자를 쓰고 바닷바람에 머리를 흩날리며 웃고 있었다. 옆에는 와인잔, 제주 흑돼지, 그리고 혼자만의 한상. 배경은 눈부신 바다와 평상. 정혜는 손가락을 멈췄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댓글을 눌렀다. 윤정혜, 언니 부럽다.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가요. 정혜는 그 이모티콘이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 지웠다가 다시 썼다. 그 표정을 얼굴로 짓는 건 거의 10년 만이었지만 버릇처럼 그렇게 적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혜는 이상하게 쉽게 잠들지 않았다. 머릿속엔 명숙이 자랑하던 아침엔 수영, 낮엔 시 낭송회, 저녁엔 해질녘 와인이 맴돌았다. 어휴, 난 아침에 미역국 끓이고 낮엔 손주 데리고 병원 가고 저녁엔 양말 짝 맞추는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생각보다 더 서글펐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감긴 눈 뒤엔 명숙의 제주 바다가 끝없이 밀려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거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리는 반쯤 눌려 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다. 눈 밑에 그림자가 더욱 깊어져 있었다. 피부는 거칠었고 어깨는 굽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너무 늙었네.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지만 한편으론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외침 같기도 했다. 정혜는 눈을 감고 다시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오전 11시 남편이 병원 예약일. 병원 대기실에서 대기표를 잡고 앉은 정혜는 다시 핸드폰을 켰다. 이번엔 명숙이 올린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다. 계정 이름은 myongvacay. 피드에는 해녀복을 입고 직접 따온 전복, 책방에서 찍은 인증샷, 요가 수련 중인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정혜는 한 사진 앞에서 멈췄다. 손글씨로 적힌 명숙의 글귀. 당신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웃게 만드는 건 가족이 아니라 결국 당신 자신이다. 그 문장을 보고 정혜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웃은 게 언제였더라? 그 순간 멀리서 병원 스피커가 울렸다. 87번 윤정의 보호자분.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숨을 내쉬는 그 찰나에 그녀의 마음 어딘가 아주 작고 조용한 균열이 툭 하고 갈라졌다. 그날 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 재료를 정리하며 명숙의 계정을 다시 눌렀다. 팔로워 수는 적었지만 사진 하나하나가 너무 자유로워서 오히려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만에 핸드폰 인터넷 앱을 켰다. 검색창에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타이핑했다. 제주 한 달 살기 숙소 추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클릭이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손가락 하나가 곧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된다. 서울의 여름은 무더웠고 습했다. 7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6시 55분. 윤정혜는 부엌에서 김치를 자르고 있었다. 어제 손주 소율이가 김치전 먹고 싶다고 했기에 새벽부터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저 오늘 갑자기 회의 생겨서요. 안방 문이 벌컥 열렸다. 며느리 지은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소율이 오늘 유치원 안 보내고 집에서 봐주세요. 그리고 아들 하람이 유치원 끝나는 거 엄마가 좀 데려와 주세요.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소율이도 오늘 등원일인데? 아, 제가 미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몸살 났다고요. 지은은 말끝에 짧은 한숨을 붙였다. 요즘 엄마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정혜는 아무 말 없이 김치전 반죽을 다시 저었다. 지우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기 직전 다시 한번 말했다. 아, 저녁은 카레 말고요. 지난주에도 먹었잖아요. 소율이가 싫대요. 정혜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알겠어. 감자조림 해줄게. 그날 하루는 긴 전쟁 같았다. 소율이는 자꾸 밖에 나가고 싶다고 포채고 하람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바로 장난감을 던지며 울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돌아가는 거실에서 정혜는 아이 둘을 번갈아 달래며 미역국을 끓이고 쏟아진 밥알을 주워 담고 떨어진 물티슈를 손으로 찢었다. 할머니 아이스크림, 할머니 물, 할머니 하람이 나 밀었어. 쉴 틈 없이 울려대는 아이들의 목소리 속 정혜는 화장실 갈 시간도 잊은 채 쫓기듯 움직였다. 오후 3시 하람이 낮잠을 자는 사이 정혜는 식탁에 앉았다. 그제야 점심을 먹으려 했지만 찬밥은 굳어 있었고 국은 식은 채로 냄비에 남아 있었다. 한 숟갈 떠보려던 순간 소율이가 울면서 달려왔다. 할머니 하람이 오줌 쌌어요. 정혜는 벌떡 일어나 하람이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정리했다. 그렇게 점심은 다시 미뤄졌다. 그리고는 결국 저녁도 먹지 못했다. 밤 9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정혜는 조용히 주방에 섰다. 가스레인지를 끄고 물컵을 씻으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온종일 씻지도 못한 채 피곤과 땀에 절어 있었다. 그녀는 물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게 내 얼굴이었나? 정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지금은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불리는 사람.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어느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은 채 그냥 윤정혜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주름 하나가 더 깊어졌다. 그건 피로 때문이 아니라 삶이 꾹 눌러찍은 작은 흔적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말했다. 나도 지쳤다, 정혜야. 이제 좀 멈춰야 하지 않겠니? 그날 밤 정혜는 제주도 숙소를 다시 검색했다. 스크린샷을 찍고 방 하나를 찜하게 했다.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 토요일 아침 6시 45분. 해는 떴지만 윤정혜는 이불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계란을 삶고 아이들 우유를 꺼내고 팝솥을 열었을 시간.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손이 움직이기 전 마음부터 멈추는 훈련. 그녀에겐 처음이었다. 오전 7시 10분. 남편 최 씨는 안방에서 기침을 하며 나왔다. 양치컵을 들고 부엌 쪽을 흘끗 보더니 정혜에게 물었다. 밥 안 했어? 정혜는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혜야, 팝솥이 안 켜져 있던데? 응. 오늘은 안 할 거야. 남편은 멈칫했다.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쉬려고. 그 말은 짧았지만 거실 공기를 묘하게 식혀버렸다. 8시. 며느리 지은이 방에서 나왔다. 아이들의 양말을 들고 거실을 두리번거리다 주방을 보며 말했다. 엄마, 오늘 밥 안 하셨어요? 응.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아, 그럼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하람이 아침에 꼭 밥 먹고 약 먹여야 하거든요. 정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는 정리되지 않았고 잠옷 차림 그대로였다. 그녀는 주방 쪽으로 가지 않고 거실 창문을 열었다. 창문 너머로 초여름 햇살이 비닐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정혜는 말했다. 오늘 하루는 나 좀 살게.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계속 이상하세요. 응, 이상할 거야. 지금까지 너무 안 이상했으니까. 그 말에 지은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정혜는 이어 말했다. 소율이 유치원은 아빠가 데려다줘. 그리고 저녁은 그냥 시켜 먹어. 주문하는 거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 정혜는 거실 한쪽 벽장에 숨겨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다. 작년 생일에 친구 명숙이 보내준 에코백,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모자,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바라보다가 도무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돌아섰다. 엄마, 그럼 저는 그냥 나갈게요. 오늘은 야근 없으니까 저녁은 제가 할게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짐을 챙기고 있었다. 아이들이 나가고 남편이 방 안에서 채널을 돌리는 사이 정혜는 거실에서 앉은 채 생각에 잠겼다.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괜히 미안해진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엔 그 미안함을 참았다. 아니, 처음으로 내가 왜 미안해야 하지? 라고 반문했다. 점심이 되어도 정혜는 밥을 하지 않았다. 가스레인지엔 냄비 하나 없었고 냉장고 문은 잠겨있기라도 한 듯 닫힌 채였다. 남편은 결국 컵라면을 꺼내 끓였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혜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잘하네. 그걸 왜 이제야 해? 저녁 무렵 정혜는 발코니에 나가 휴대폰으로 제주도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2박 3일 혼자만의 시간. 단 한 사람도 챙기지 않아도 되는 여행. 결제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그녀는 끝내 눌렀다. 그녀가 처음으로 선택한 자기만을 위한 하루는 거창하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았다. 다만 평생을 참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숨을 쉰 하루였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숨이 곧 반란의 시작이 된다. 윤정혜는 고요한 새벽 부엌에 앉아 있었다. 시계는 오전 4시 58분. 모든 식구가 잠든 시간. 전기포트도 냉장고도 조용했다. 아무런 소리 없이 그녀는 작은 금고를 꺼내 속에 감춰두었던 통장을 꺼냈다. 적금 통장. 하람이 대학 입학 기념으로 열었던 것. 1년에 몇 번씩 빠듯하게 부었던 돈. 며느리는 그런 통장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녀는 손끝으로 숫자들을 더듬었다. 잔액 789만 원. 그건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써본 적 없는 돈이었다. 정혜는 다음날 아침 동네 은행으로 갔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그 짧은 10분이 이상하게 떨렸다. 어머님, 적금 해지하시게요?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전액 출금해 주세요. 목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큰 금액이라. 정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한테 필요한 시간이 좀 생겨서요. 은행을 나오며 정혜는 커피를 한 잔 샀다. 늘 아깝다며 마시지 않던 테이크아웃 커피였다. 뚜껑을 열고 후마이너스하고 불며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근처 여행사 사무실로 향했다. 5월 중순 제주도 편도 비행기표요. 제일 빠른 걸로. 왕복 아니시고요? 편도로 할게요. 돌아올 날짜는 제가 정할 거라서요. 비행기표를 출력한 종이를 가방에 넣은 뒤 정혜는 핸드폰을 꺼냈다. 카카오톡 대화창 명숙 언니. 정혜. 언니. 나 진짜로 제주도 가. 탑장은 바로 왔다. 명숙. 헉. 진짜? 와서 나 좀 말려. 나 요즘은 돌하르방이랑 대화해. 키읔키읔. 정혜. 말릴 생각 없어. 나도 아주 미쳐보려고. 며칠 뒤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오전 7시 15분. 정혜는 민트색 에코백 하나, 20인치 캐리어 하나를 끌며 도착했다.
머리는 살짝 말아 올렸고 흰 린넨 블라우스에 청바지. 화장은 안 했지만 얼굴빛은 이상하게 환했다. 윤정혜 씨? 맞죠?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숙이었다. 번거지 모자에 커다란 선글라스, 그리고 흰 티셔츠에 운동화. 정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 언니, 보고 싶었어. 둘은 잠깐 마주서서 아무 말 없이 껴안았다. 공항 안의 소음 속에서 그 둘만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출국장 게이트 앞 커피숍. 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그래서 뭐가 터졌어? 그 완벽주의 며느리? 그 눈치 백단 아들놈?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도 안 터졌는데.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 무슨 말이야? 그동안 한 번도 안 터진 내가 이제 터져야겠더라고. 명숙은 폭소했다. 야, 너 말하는 거 왜 이렇게 간지나냐? 윤정혜 맞아? 네가 언제 이렇게 문장력 터졌어? 정혜도 따라 웃었다. 아마 이게 시작인 것 같아.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정혜는 천천히 일어섰다. 가방 손잡이를 잡고 말한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 나이에 왜? 근데 내가 묻고 싶더라. 그 나이 아니면 언제? 명숙은 정혜의 등을 툭 치며 말했다. 정답. 둘은 게이트를 지나 비행기로 향했다. 창밖에선 이륙 대기 중인 항공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정혜는 창문 옆 좌석에 앉아 가방 속 비행기표를 꺼냈다. 그 종이에 적힌 탑승객 윤정혜. 그 이름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순간보다 가장 자신답게 느껴졌다. 비행기는 곧 떠오른다. 그녀가 평생 품고 살았던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내 이름으로 쓰는 하루가 드디어 하늘로 떠오르고 있었다. 제주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윤정혜의 핸드폰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지은, 아들 준호, 심지어 친정 여동생까지 문자, 카톡, 부재중 통화. 도착한 메시지만 30개가 넘었다. 정혜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동안의 침묵이 무너지는 소리가 휴대폰 진동음에 실려 퍼졌다. 그녀는 잠시 주차장 옆 벤치에 앉았다. 손에 들린 핸드폰을 바라보다 조용히 화면을 껐다. 같은 시각 서울. 지은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카톡을 연신 눌러댔다. 엄마 도대체 왜 이래요?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하람이 오늘 병원 예약 있는데 누가 데려가요? 소율이 알러지 음식 뭐였는지 엄마만 알잖아요. 아들 준호는 옆에서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지은아, 숨 좀 쉬자. 엄마도 사람인데 갑자기 뭔가 필요했겠지. 필요했으면 말을 하든가요? 그냥 짐 싸서 사라지는 게 말이 돼요? 우린 뭐예요? 엄마는 가족 아니에요? 정혜는 제주 바닷가 근처의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앉아 있었다. 명숙이 옆에 앉아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애들이 난리 났지? 명숙이 물었다. 정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죄책감 들지? 조금은. 그럼 돌아갈래? 정혜는 침묵했다. 명숙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마셨다. 정혜야, 넌 평생 죄책감 없이 산 적이 있었냐? 없지. 맞아.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챙겨준 적 없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 남편 챙기고 아들 챙기고 손주까지. 내가 본인 인생에 한 번도 주연이었던 적 있었냐고.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럼 됐네. 지금이라도 조연 그만두고 주인공 해봐. 정혜는 조용히 핸드폰을 다시 켰다. 카톡 알림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중 눈에 들어온 건 지은의 메시지 하나였다. 이기적이세요, 진짜. 정혜는 그 말을 소리내어 읽고는 작게 웃었다. 그래, 이기적일 때도 있어야지. 명숙은 그 말에 박수를 쳤다. 와,
드디어 언니 이거 이기적인 게 아니야. 정상이야. 그날 밤 정혜는 명숙과 함께 근처 해녀 식당에 갔다. 낯선 음식, 낯선 자리. 하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식사를 마친 뒤 명숙이 물었다. 내일 뭐 할래? 몰라. 내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 그게 뭔데?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 번도 안 해본 거.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한 적 없는 거. 그런 걸 하나하나 해볼래?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 정혜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누웠다. 천장에 팬이 느리게 돌고 있었고 바깥에선 파도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카톡창을 열고 가족 단체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딱 한 문장을 남겼다. 나는 괜찮아. 나 찾지 말고 너희끼리도 잘 살아봐. 그녀는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밤 윤정혜는 평생 처음으로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할머니도 아닌 나로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건 너무도 달콤하고 조용한 자유의 시작이었다. 제주에서의 아침은 서울보다 조용했다. 자동차 경적도 택배 아저씨의 벨소리도 없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야 새소리와 파도 소리가 따라왔다. 윤정혜는 그 풍경 속에서 커피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깊은 감정일 줄은 몰랐다. 언니, 오늘 그림 수업이 있는 날이야. 명숙이 도화지와 색연필 꾸러미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작은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60대 이상 대상의 힐링 드로잉 클래스? 거창하지 않은 만큼 더 정이 갔다. 정혜는 처음엔 내가 뭘 그리냐며 멋쩍게 웃었지만 막상 손에 연필을 쥐고 빈 종이 앞에 앉아 심장이 살짝 뛸 정도로 설렜다. 그녀는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색연필은 바다를 향했지만 그 안에선 늘 주방에 서 있던 자신의 뒷모습이 그려졌다. 하얀 가운, 뒤로 묶인 머리 등 굽은 실루엣. 저게 나구나.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다음 날은 수영 강습이 있는 날이었다. 평생 물을 무서워했던 정혜는 명숙에 죽을 만큼 깊진 않아 라는 농담에 드디어 풀장에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발끝에서 무릎까지 올라올 때 정혜는 어린애처럼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수영 강사도 다른 회원들도 웃었고 정혜 자신도 민망함에 웃어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 정혜는 나 웃고 있구나라는 걸 아주 선명하게 자각했다. 그 다음 날은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명숙은 마트에 간다며 나섰고 정혜는 혼자 마을버스를 탔다. 낯선 정류장 이름들, 느릿느릿한 기사님, 졸다 깼다 하는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뭘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은 거지?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마치 이 느린 리듬이 자신의 원래 박자였다는 듯. 해질 무렵 그녀는 바닷가로 걸었다.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발밑에선 몽돌이 사각사각 울렸다. 신발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차가운 물결이 올라오자 정혜는 작게 웃으며 혼잣말했다. 정말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침대 위 정혜는 손에 작은 수첩을 펼쳤다. 맨 앞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으로 밥을 먹었다. 오늘 나는 말없이 바다를 걷고도 외롭지 않았다. 오늘 나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괜찮았다. 오히려 더 좋았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불을 껐다. 밤바다 소리가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왔다. 그 소리 속에서 정혜는 자신이 처음으로 윤정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제야 알겠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생 놓쳐온 나에게로. 서울 강동구의 오래된 아파트. 익숙한 풍경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놓인 배달 쓰레기, 불 꺼진 복도, 그리고 3층 현관 앞 작은 화분. 윤정혜는 그 앞에 조용히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그녀는 잠시 문고리를 잡은 손을 멈췄다. 돌아온 거야. 그런데 돌아온 내가 예전의 나일까? 띡 찰칵.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손주 소율이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터졌다. 작은 발걸음이 다다다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엄마 다녀왔어요. 며느리 지은도 뒤따라 나왔다.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얼굴이었다. 어머니, 이제 오셨어요? 정혜는 무표정도 미소도 아닌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있었어? 네, 애들은 잘 있었어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가시면 저희도 좀 곤란해요. 정혜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말 안 했던 건 미안해. 근데 나도 한 번쯤은 아무 말 없이 떠나보고 싶었어. 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쌓아온 습관으로 불만을 꺼내려다 정혜의 말투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 뒤 정혜는 주방 식탁에 앉았다. 남편이 TV 소리를 줄이며 말했다. 그래도 잘 돌아왔네. 몸은 괜찮고? 정혜는 찻잔을 들며 말했다. 응. 몸도 마음도 다 괜찮아. 그녀는 뜸 들이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근데 말이야, 앞으로는 우리 일정표 하나 만들어 보자. 일정표요? 지은이 되물었다. 응. 내가 뭘 언제 해야 하는지, 언제는 못 하는지. 그걸 좀 적어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월수금은 나 요가가 있어. 정적. 집안의 공기까지 멈춘 듯한 조용함. 지은은 그 말을 곱씹었다. 요가 하신다고요? 응. 내가 거기서 허리도 풀고 사람들도 만나고 내 호흡도 찾고. 지은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건 좋은데요. 소율이 하원하고 하람이 치과 진료 이런 건. 정혜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건 너희가 조율해야지. 내가 하람이 알러지 성분은 다 외우고 있어도 그걸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 지은은 당황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준호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 이제 엄마도 엄마 시간을 가져야지. 그날 저녁 정혜는 TV 앞에 앉아 홈쇼핑을 보며 웃었다. 지은은 조용히 주방에서 아이 반찬을 데우고 있었고 준호는 와이셔츠를 벗으며 말했다. 엄마, 제주 어땠어?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말로는 설명 못해. 그냥 내가 나로 사는 느낌이었어. 그거 좋았겠다. 응.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그녀는 벽장 안에서 작은 요가 매트를 꺼냈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제품. 색깔은 밝은 민트. 처음으로 윤정의 이름으로 결제한 물건이었다. 매트를 펼치며 정혜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이 조금은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월수금은 나 있는 날이야. 그날 밤 정혜는 자기 전 거울 앞에 섰다. 평소라면 피곤해서 지나쳤을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단단히 약속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한테 잘해줄게. 서울 강동구 주민센터 2층. 유리문 너머로 구평생학습관이라고 적힌 편말이 붙어 있었다. 안에서는 어르신 몇 분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윤정혜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에는 접수증과 검정색 에코백. 바짝 접힌 입술에선 긴장감이 느껴졌다. 이 나이에 뭘 한다는 게? 왜 이렇게 떨리지? 그녀는 심호흡을 길게 한 뒤 문을 열었다. 딩동 문 열리는 소리에 안에 있던 시선들이 돌아왔다. 어서 오세요. 연극반 신청하셨어요? 활짝 웃는 진행요원의 인사에 정혜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네, 윤정혜라고 해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중년 및 시니어 연극 입문반.
참가자 15명 중 여성은 8, 남성은 7, 대부분 60대 중반 이상. 연극은 처음이에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오갔다. 정혜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사는 40대 중반의 남자 배우 출신. 기본 발성부터 표정 연습까지 간단한 워밍업을 시킨 뒤 수강생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이 수업은 누굴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딱 나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정혜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떴다. 나만을 위한 시간.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그 문장을 품고 싶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같은 반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정혜 씨는 왜 연극반 들으러 오셨어요? 정혜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냥 누구 말도 안 듣고 내 말만 하고 싶어서요. 상대는 한참을 보더니 박장대소했다. 하하, 그게 딱 연극이죠. 대본대로만 하니까. 둘은 함께 웃었다. 웃음 뒤 상대가 물었다. 근데 이 나이에 이런 거 해서 뭐해요? 자식들이 이상하게 안 봐요? 정혜는 이번엔 웃지 않았다. 오히려 말이 또렷하게 뱉어졌다. 그 나이니까요. 네, 지금이니까 해야죠. 내가 더 늙으면 지금처럼 쿵쿵 바닥도 못 밟고 입도 덜 벌어지고 감정도 흐릿해질 텐데. 그 말에 상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혜는 어깨에 걸친 에코백을 고쳐 매며 말했다. 그리고 말이죠. 그동안 내가 안 했던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활짝 웃었다. 마치 이제는 말할 자격이 생긴 사람처럼. 그날 저녁 정혜는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첫 연극 수업. 아직도 대사 한 줄 외우는 게 어렵지만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남들이 뭐라든 이건 내 시간이다. 내 인생의 무대다. 며느리 지은은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책자 하나를 발견했다. 구노인 연극반 수강 안내. 지은은 조용히 펼쳐보다가 뒷표지에 손글씨로 적힌 낙서를 봤다. 드디어 내가 나를 표현한다. 그 순간 지은은 정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한 번도 몰랐던 얼굴. 단단하고 멋지고 익숙하지 않지만 눈을 떼기 어려운 그 사람.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윤정혜라는 여자였다. 주말 오후 구청 옆 소극장. 구 평생학습관 시니어 연극반 발표회. 작은 현수막이 무대 위에 걸려 있었다. 관객석은 많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의 친구, 이웃, 몇몇 손주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윤정혜는 대기실에서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진한 분장에 핑크색 볼터치 짙은 아이라인. 한복도 아닌 정장도 아닌 무대용 의상 붉은 스카프와 검은 롱셔츠. 화장을 도와주던 청년 스텝이 물었다. 정혜 어머님, 가족분들은 오셨어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불렀어요. 이 무대는 나만의 거라서요. 청년은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멋지시네요. 리허설 중 누군가 실수를 해도 정혜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침착하게 동선을 맞췄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단순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여성이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고 끝내 자기를 되찾는 이야기. 정혜는 주인공이었다. 대사도 가장 많았다. 선생님은 몇 번이고 정혜에게 진짜 감정이 다 살아있어요 라며 감탄했다. 하지만 정혜만은 알고 있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무대 조명이 켜지고 관객석에서 박수가 퍼졌다. 공연이 시작되자 정혜는 고요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장면이 하나하나 진행되며 정혜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웃고 무너졌다.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평생 한 번도 크게 외쳐보지 못한 말들을. 나는 엄마니까 당연한 줄 알았지. 근데 왜 나는 나한테 한 번도 묻지 않았을까? 넌 괜찮냐고.
넌 힘들지 않냐고. 관객석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조용히 눈가를 훔치고 있었고 어떤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클라이맥스 장면. 무대 위 정혜는 침묵했다가 마지막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무대를 걸어나갔다. 조명은 꺼졌고 정적이 흐른 뒤 객석에서 거센 박수가 터졌다. 무대를 내려온 정혜는 숨이 가쁘게 차오르면서도 기묘하게 평온했다. 선생님이 말했다. 윤정혜 씨, 지금 완전히 배우셨어요. 정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무대 뒤편. 관객 속에 섞이지 못한 가족들, 아들 준호, 며느리 지은. 그들은 정혜가 초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있었다. 지은은 묘하게 씁쓸한 듯 웃었다. 우릴 안 불렀네요. 준호는 공연 프로그램을 접으며 대답했다. 이건 우리 거 아니잖아. 엄마 인생의 장면이잖아. 이건 엄마가 혼자 나와서 처음으로 자기 대사한 거야.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도 처음으로 시어머니 윤정혜를 한 사람의 여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정혜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작은 거울을 바라봤다. 빨갛게 물든 뺨, 진한 립스틱, 그리고 약간 번진 눈화장. 그 얼굴은 이제 할머니도 식모도 그늘도 아니었다. 그건 박수를 받을 줄 아는 주인공의 얼굴이었다. 무대막이 내려오고 소극장 안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노년의 몸짓과 목소리로 채워진 그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고 무대 아래로 내려온 시니어 배우들은 하나같이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윤정혜는 대기실로 가는 복도 끝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조명이 만든 열기와 떨림이 아직 몸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이상한 활력과 환한 기분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정혜 쪽으로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말 건넸다. 저기요. 실례지만 할머니, 아니 선생님, 혹시 원래 배우셨어요? 정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막 시작했지.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대사할 때 눈빛이 진짜. 정혜는 소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오늘이 더 특별하네. 그 순간 정혜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뒤따라온 관객들 몇 명도 다가왔다. 어르신, 그 대사 직접 쓰신 거예요? 목소리가 정말 울림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멋지세요. 저희 엄마도 그런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정혜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복도 끝에서 명숙이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이 집 배우 나가신다. 사진 찍자. 빨리 나와라, 정혜야. 정혜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명숙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공연 포스터 앞에서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기를 든 연극반 후배가 물었다. 어머님들 포즈 있으세요? 명숙은 능청스럽게 말했다. 이 언니는 분노한 가정주부 포즈 잘해요. 정혜는 장난스럽게 가방을 들고 팔짱을 낀다. 찰칵. 웃음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진다. 사진을 찍고 난 뒤 정혜는 무심히 핸드백 속에서 립스틱을 꺼냈다. 거울도 없이 입술을 정리하는 그 모습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이 립스틱도 애들 돌잔치 때 바르려고 산 건데 이젠 나 때문에 바르네. 혼잣말 같았지만 명숙은 옆에서 들었다. 이제라도 바르게 된 게 어디야. 소극장을 나서며 관객들 사이에서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말했다.
아니, 정말 원래 배우셨다고 해도 믿겠어. 어쩜 저렇게 단단하지? 정혜는 그 말에 웃으며 중얼거렸다. 단단해져야 했거든요. 안 그러면 다 부서졌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정혜는 공연 뒤풀이 대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분장을 지우며 자신을 다시 바라봤다. 화장을 지운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그건 윤정혜라는 인물이 본래 얼굴이기도 했고 배우로서의 첫 민낯이기도 했다. 거울을 바라보며 정혜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 멀었어. 아직 할 얘기가 많아. 그녀는 알았다. 진짜 무대는 이제 막 열렸다는 걸. 일요일 아침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윤정혜는 느긋한 템포로 일어났다. 알람도 없었고 등원 준비도 없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하루를 대신 시작해줄 필요도 없었다. 커튼을 걷자 햇빛이 쏟아졌고 그녀는 그 햇살을 맞으며 한참 서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 하지만 정혜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날이야말로 가장 특별하다는 걸. 욕실에서 세수를 마친 정혜는 작은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주름지고 광대엔 기미가 짙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어제보다 더 건강해 보였다. 참 많이도 늙었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 말엔 자기 혐오도 슬픔도 없었다. 오히려 살아남은 얼굴에 대한 작은 존경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바짝 달아있던 립스틱을 꺼냈다. 로즈빛과 자주색 중간쯤 되는 색. 예전에 사두고 쓸 날이 올까? 하며 묻어둔 것이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입술 위에 립스틱을 그렸다. 좌우가 조금 비뚤어졌지만 정확히 중심은 맞았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늦었다고? 지금이 제일 젊어.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려주려 한 말이 아니었다. 그저 오롯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격려이자 선언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순간들이었다. 거실로 나와 정혜는 가방을 챙겼다. 오늘은 연극반 동기들과 작은 워크숍이 있는 날이었다. 공원에서 간단한 리딩을 하고 점심은 각자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기로 했다. 며느리 지은이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오늘 또 나가세요? 응, 오늘은 내가 김밥 담당이야. 지은은 멈칫하더니 물었다. 하람이랑 소율이 어머니 어디 가신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바쁜 여자라고 해. 그게 요즘 내 타이틀이야. 지은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이제 더 이상 불만도 견제도 없었다. 그녀도 이제야 시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윤정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혜는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가볍게 불었다. 그녀는 그 하늘 아래서 이마에 손을 얹고 햇빛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지. 그녀는 멀리서 오는 마을버스를 향해 가방을 껴안은 채 걸음을 빨랐다. 그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았고 그녀의 발걸음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어느새 거울 속 립스틱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 빛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인생은 늦게 피어난 만큼 더 찬란했다.